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보죠. 분권 발전기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분권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 발전기, 얘네들을 우리가 대략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여자 발전기. 이 자여자 발전기의 가장 큰 특성은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잔류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화 시켜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가로축은 전류, 세로축은 자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철심에 코일을 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투입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타고 넘어오면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속이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전류와 자속의 형태가 이 그래프 곡선화 시키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 전류가 0인 상태에서 전류가 점점점 증가한다. 전류가 점점점 증가해서 여기를 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자속이 나온다. 그래서 전류와 자속의 관계를 점으로 쭉 연결시켰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심심해서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를 좀 줄여봤어요. 전류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떨어질 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얼마가 됐는데 0이 됐는데 뭐가 자속이 이만큼 남아있더라. 그 남아있는 자속이니까 무슨 자기? 잔류자기. 근데 이 잔류자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잔류자기를 잘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잘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잔류자기가 설정된 요 발전기에서 그 운전 패턴을 반대로 역회전을 시켜버리게 되면 역방향으로 뭐가요? 전류가 나가게 돼요. 즉 이렇게 돌려줄 때 전류가 만약에 밖으로 나왔다면 반대로 돌려버리면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제 손이 지금 오른손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이 아니에요. 절 기준으로. 이게 오른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게 힘이고 전류고 자속인데 이때 그 힘 받는 방향을 반대로 꺾어버리게 되면 자속은 그대로 놓고 그럼 전류가 반대가 되는 거죠. 전류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되면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가 잔류자기면 이 자리는 뭐였어요?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드는 힘, 보자력이죠. 보자력에 해당하는 전류가 돼버리면 잔류자기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 특히 직권, 분권 발전기의 경우는 절대 역회전을 시키면 안 된다. 역회전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죠? 잔류자기가 소멸한다. 잔류자기가 소멸하게 되면 발전이 안 돼요. 전압이 0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2번에 잔류자기가 소멸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43번 문제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간단하게 씩 외워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극수가 24에 전기각 180도에 해당되는 이제 기계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전기각이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 각도, 즉 줄여서 이제 기계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계각에다가 2분의 극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동기 내부에 전류를 집어넣으면 자속이 발생할 것이고 그 자속이 발생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사이사이 각을 이제 구조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전기각을 구하려면은 2분의 극수에 기계각을 곱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기계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각에다가 얼마를 이거 넘겨주면은 P 극수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전기각은 지금 몇 도예요? 180도가 될 거고 극수가 24에 여기가 2가 설정이 됐으니까
계산하면 몇 도? 1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간단하게 식을 좀 외워주실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럼 빼버리시면 됩니다. 기기는 일반적으로 몇 개예요? 10개 맞추고 10개를 자기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한 줄로 그어버리면 돼요. 그럼 한 12개 맞습니다. 전기 기기는 자기 실력으로 12개, 13개 이상의 점수를 맞으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생각보다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이나 법규 쪽에서 충분히 점수를 뽑아내시고, 기기는 평타 이상, 우리가 말하는 평타는 뭡니까? 60점이 커트라인 60점 이상, 12개 이상만 맞추자. 12개 이상을 내 실력을 맞추는 것하기보다는 10개에서 11개 정도 내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는 9개에서 10개 정도는 운에 좀 맡기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4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기, KS가 큰 기기인데 KS 일단 단락비를 계산하는 식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해봐야 되죠. 자, 단락비 KS는 전격전류 IM분의 단락전류 IS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런 형태로 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말고도 식은 더 있어요. 그때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게 구해지게 되면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럼 그 사람과 뭘요? 여행이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건 결국에 좀 까놓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시험인 거죠.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고생 한번 해보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는 술 한잔을 한다든지. 그쵸? 많은 대화를 한다든지.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이 사람은 맞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기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극과 극인 상태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단락비를 구해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비를 구하는데 그때 단락비가 큰 기계, 단락비 KS가 큰 기계의 특성 이라고 하게 된다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일반적으로 이 계산값을 통해서 크게 나온 걸 말하는데 철기계, 철의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기계를 우리가 철기계라고 표현을 하죠. 철기계에서 단락비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때 그 철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구리 성분보다 좀 많게 들어가게 되면 비율적으로 그게 수차 발전기에 많이 들어가요. 대략 한 1.2. 터빈 발전기는 상대적으로 철의 함량이 좀 적어집니다. 0.8에서 1.0 정도가 되게 되고, 그 다음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성이 10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그 10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해설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어때요? 작아야 되죠. 왜요? 구리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동기 임피던스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적게 감았으니까. 그 다음에 수차 발전기가 철기계, 수차 발전기는 회전자가 돌극형이죠. 돌극형은 공극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비돌극형에 비해서. 공극이 크게 되면은 주자속,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에게 영향을 주는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속, 그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인데 공극이 크면은 주자속에게 미치는 누설 자속의 힘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요.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가 적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기자 반작용은 곧 이제 반작용 리액턴스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작고 리액턴스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줄어들 것이므로 전압 변동률도 작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임피던스나 리액턴스가 작으면 에너지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안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도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6번째. 왠지 여기 5개는 좋아 보이는 것들. 뭐 임피던스 작으면 왠지 좋잖아요. 그죠? 손실 적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5개는 왠지 좋은 것 같고 이제 나머지 5개는 좀 나빠 보여요. 철기계니까 철이 많으므로 철손이 어떻게 됩니까?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손실이 크면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낮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철의 성분이 많으면 구리 성분이 많은 것보다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옮기는 게 다 돈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아홉 번째, 임피던스 또는 이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적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C가 커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C가 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C의 비율이 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C 때문에 나타나는 충전 용량이 증대됩니다. 열 번째, 공극이 커지기 때문에 기계 치수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단락비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으시고 푸실 수가 있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뭡니까? 옳은 것은 안정도가 올라가야 되죠.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단자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 여러분 임피던스가 작아졌으니까 단락비가 끊기기는 단락 전류 크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쵸? 정답은 3번 솔로 충전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